발목까지 해서 사지관절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척추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과정에서는 경추와 요추, 골반 이렇게만 진행을 할 거예요. 흉추와 연결된 갈비관절도 효과가 좋지만 테크닉까지 가져가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확한 부위를 촉진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하게 됐어요. 척추와 사지관절의 차이점이라면 진행할 때 레벨을 찾는 것, 그리고 정확한 부위를 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척추뼈는 이렇게 생겼어요. 경추는 이렇게, 흉추, 요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죠. 포인트는 중앙에 있는 뾰족한 부위인 가시돌기. 이 가시돌기를 잘 촉지하셔야 되고요. 관절의 방향이 경추는 45도, 요추는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각을 이루는 이 부위를 어포피지알 조인트, 돌기 사이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으로 누르는 테크닉, 옆으로 가시돌기를 누르는 테크닉과 이 돌기 사이 관절을 밀어주는 테크닉이 있으니까 가시돌기, 어포피지알 조인트는 촉지할 줄 아셔야 되고 내가 어느 레벨을 밀어야 하는지 아셔야 되니까 랜드마크를 이용한 레벨링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검사는 굴곡, 신전, 축굴, 돌림 이렇게 있지만 목 문제로 팔의 방사통, 요추 문제로 다리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추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 부위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앉아서 진행을 많이 하니까 앉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C7, 경추 7번의 뼈를 프로미넌스 본, 튀어나와 있는 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다가 제일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경추 7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촉진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스카플라, 견갑골에 대한 촉진이 잘 되셔야 됩니다. 간단한 방법부터 보여드리게 되면 자, 아까 어깨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상각, 여기는 하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 삼각 부분, 견갑골의 삼각 부분을 연결을 해서 나오는 부분에 SP, 가시 돌기가 T1, 흉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추, 목뼈가 있고 그 밑에는 등뼈, 흉추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T1이네. 그러면 여기는 7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T1이 있으면 그 위에는 C7이 있겠죠. 여기는 T1이고 여기는 C7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경추랑 흉추는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가 T1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쇄골을 밀어보는 겁니다. 왜 쇄골을 밀었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냐 하면 흉추랑 경추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갈비뼈랑 관절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그러면 흉추는 갈비뼈랑 관절을 하고 있죠. 쇄골 안쪽에는 첫 번째 갈비뼈가 숨어 있어요. 내가 쇄골을 밀어주게 되면 그 갈비뼈가 움직이게 되고 갈비뼈와 관절을 하고 있는 T1은 많이 움직이게 되고 갈비뼈와 관절을 하지 않는 경추뼈 C7은 아주 조금 움직이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 찾았고 T1을 찾았어요. T1의 가시돌기, C7의 가시돌기 놓고요. 앞쪽에서 이제 쇄골뼈를 뒤로 밀어보는 거죠. 잘 느끼시고 밀었을 때 내가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여기는 움직이고 여기는 움직이지가 않네. 혹은 여기도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네 하는 정도의 완전히 판가름이 날 정도의 차이를 보이셔야지 정확하게 T1, C7을 촉진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레벨링이 됐다. 여기는 T1이고 여기는 C7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뒤로 밀었는데 얘도 많이 움직이고 얘도 많이 움직여. 그러면 T1이랑 T2를 잡으신 거겠고 얘도 안 움직이고 얘도 안 움직여. 그러면 C7과 C6를 잡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하나씩 내려서 다시 밀어보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내려서 다시 밀어보고 이런 식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되고요.
내가 가시돌기를 잘 찾고 레벨링을 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돌기 사이 관절, 어포피지얼 조인트를 팔페이션 해봐야겠죠. 자, 삼각에서 T1을 팔페이션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게 이제 검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검지의 법칙,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 부분에서 검지 하나만큼 위쪽에 대각선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포피지얼 조인트, 돌기 사이 관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한 위치죠. C7 위치에서 검지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가로 돌기 관절,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뭐 횡돌기라고도 하죠. 옛날 용어로 횡돌기가 위치를 하고 이 횡돌기랑 첫째 갈비뼈가 관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갈비뼈를 촉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옆에를 촉지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이 갈비뼈를 눌러봤을 때 회전하는 이 가시돌기가 회전하는 정도랑 가로돌기를 눌러서 회전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금 더 수련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잘 되시면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1 찾는 거 했고요. T1에서 어포피지얼 조인트, T1의 어포피지얼 조인트겠죠, 여기는. 그리고 이 위치에서 검지만큼 갔을 때 여기까지가 가로돌기. 그 바깥쪽이 첫째 갈비뼈와 가로돌기가 관절하는 위치고 그 바로 옆은 당연히 첫째 갈비뼈겠죠. 한 가지만 더 짚자면 제가 검지의 법칙이라고 했죠. 내가 만약에 한 190대고 대상자분이 어린아이예요. 근데 내 손가락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이 법칙은 대상자분의 검지를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분의 검지와 내 검지의 길이, 두께의 차이를 고려를 하셔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봤는데 레벨링만 봤을 때 조금 더 간단한 방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앉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 목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쓱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계단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목을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계단처럼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여기를 C6 걸리는 부분을 그 위를 C5의 가시돌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추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뒤로 신전시켰을 때 C5와 C6는 전방 앞으로 빠지게 돼요.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C5랑 C6의 가시돌기를 잘 찾았다면 지금은 제가 잘 찾았죠. C5는 고개를 뒤로 젖히자마자 바로 앞으로 훅 나갑니다. C6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거의 다 뒤로 젖혔을 때 움직이게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가 5, 여기가 6라고 생각을 했죠. 이 상태에서 내가 대상자분의 머리를 뒤로 젖혔어요. 근데 얘가 바로 없어진다. 그러면 C5겠죠.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 부분이 살짝 전방으로 앞으로 이동을 한다. 그럼 C6일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았는데 이 아랫부분이 젖히자마자 어디 갔지? 없어져. 가시돌기가 없어져. 그러면 C4랑 C5를 촉지를 하신 걸 거고 내가 이렇게 찾았는데 젖혔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끝까지 사라지지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쯤에 신전 마지막쯤에 이 부분이 전방으로 살짝 이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C6와 C7의 가시돌기를 촉진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